뉴스 시작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스앤이슈, 오늘은 접경지역의 쟁점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노트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5시 정보쇼 듣고 계십니다. 속초와 고성 지역에서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뉴스앤이슈를 통해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쟁점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위 속초시 자치분권 정책협의회 박상진 지역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진 지역위원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24일 기자회견이 있었더라고요. 네. 접경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리, 이런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 그리고 군사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설악권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수많은 개인 또는 지역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이 군사 규제에 대해 이루어지지 못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국가 안보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정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부당한 측면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대체 부지와 대안 정책의 탐색 등 해결 의지도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시민토론회, 그리고 3월 19일 세부적으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정책적 쟁점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하나로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었던데,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요 내용들을 전부 이야기해 주시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의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눈물 나는 사연과 부당과 합법의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연, 구제 절차 문의, 지역 발전 요구 등이 법물처럼 써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고성 용천 군부대 통신시설의 이전 문제와 이로 인한 고성 용천 지역 및 속초 영랑 장사동의 건축 제한 문제, 그리고 고성 청간정 군부대 이전 문제, 토지의 부당한 군사시설 증발 문제, 그리고 증발로 유효화된 토지 미반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요. 특히 환매권의 원활한 행사와 제대로 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또한 이와 더불어서 동서 고속화 철도와 동해 북부선 철도가 신설되는 때에 맞추어 전반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방치되었던 민생 현안이 이제서야 겨우 공론화의 시장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접경 지역의 어려운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맞춰진 포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정확히 이슈를 진단해 주셨고요.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8차례 대공 사격 훈련이 마차진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주민들과 고성군 의회는 소음 피해 보상 등 사전 협의도 없이
중단되었던 포사격을 재개하는 것에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포사격으로 인해 이제 소음 피해가 가장 크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소음으로 인해 정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를 사격할 때 추로의 중단 등으로 어민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한 이제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겨 민박 등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바다에 떨어진 산피 등으로 인해 환경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사격 시 사전 협의가 미흡해 주민들의 업 등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인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피해 보상이 너무 적고 간접 피해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군 당국과의 협의 그리고 피해의 정당한 보상 등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송지호 포사격장 재개 문제도 네. 지금 고성군 지역에서는 상당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송지호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의 쟁점 현안 중에 그 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네. 말씀하셨고요. 고성 용천 통신부도로 인해서 인근 고성 용천, 속초, 장삼 및 영랑동의 건축 행위가 사실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네. 그렇습니다. 통신 설비로부터 2km 이내 그리고 안각 2도 이상의 각종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저해 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통신부대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제 범위를 줄이거나 안각을 높이는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안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위원장님? 안각 표면에서 통신 주파수가 나갈 때 표면과 위로 향하는 그 부분의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2도에서 7도로 올리게 되면 네네. 건축 고도 제한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군 사격장 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피해가 이제 보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 보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군 사격 소음 등에 대해서는 피해 소음에 보상이 대한 되고 건? 있는데 네. 이 고성 용촌 통신부대로 인한 군사 규제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규제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이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역이 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 속초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이곳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촉구하는 사항은 뭘까요? 어떤 해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군사 규제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 지자체들은 군사 규제 민원들을 접수받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방부, 감사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은 불법과 부당한 군사 규제, 그리고 당초 취지와 다른 군사 규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 조사를 선행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는 군사시설 이전 등에 따른 예산 지원과 다른 국유지 지원, 피해의 정당한 보상 등을 위해 예산 확보와 입법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민간 기업도 아니고요. 지자체도 아니고요. 국방부와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로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좀 더 많은 관심, 좀 더 많은 지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갖고 계신 계획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네,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 시민들의 민생 현안 제기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군사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할 장치를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부 주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징발법 등을 개정토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청원, 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통해 정부가 이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주체별로, 단계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로지 설악권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가까이 주민 곁에서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기자회견도 가지셨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두 번의 뭐 토론회를 거치시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안들을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전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의 토론회를 했고요. 그 네. 토론회 내용을 제가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네.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실,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실, 그리고 일부 의원실에 직접적 민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제가 전달하고 네. 설명한 바가 있고요. 네. 최근엔 그에 관한 답변도 일부 들었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걸맞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종 답변은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전에 최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들으신 그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법 제도적인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네. 개인 민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국회 민원 절차에 따라서 네. 전달했고 거기에는 답변을 기다린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 나머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이제 소위원회 논의 과정이나 네. 국회 법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큰 피해 입지 않는 방향으로 또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한 해결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